네, 스마트 파일. 그쵸. 음, 음. 아, 33 질문 지나쳤어요. 잠깐만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것도 질문. 그쵸? 한번 볼까요? 이거는 11번인가? 어쨌든. 그쵸? 영어를 전체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볼 때 칼쌤이 중요하게 보는 퍼센트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면 만약 말하기 1시간, 2시간 공부 후에 여분의 공부 시간에 어떤 것에 좀 더 중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인 생각하나요? 그쵸? 저는 무조건 말하기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것도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자, 예를 들면 제 방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쵸? 경험 주제가 끝물이다. 그쵸? 경험 주제가 끝물이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쵸? 막 듣기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 공부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 읽기, 쓰기, 이제 읽기, 독해를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사실 예를 들면 뭐 독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면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없다면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쉬운 기사 있잖아요. 인터넷 쉬운 기사 이런 거 그쵸? 예를 들면 한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2주에 한 개? 아니면은 한 달에 한 개 정도? 그쵸? 구조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제가 이거 아마 이제 독해하실 때 어떻게 독해하시면 좋은지도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주위에 일단은 인터넷에서 쉬운 기사 어려운 주제 말고 쉬운 기사 뭐 2주에 한 개나 한 달에 한 개 정도 이렇게 뭐 독해해 보시면 되고 이 독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여러분 단어 외우시면 안 돼요. 그쵸? 이게 똑같은 개념이죠. 기사에서 이 단어가 나와서 이 단어를 쓰고 싶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석해보고 문법 뭐 알고 있는 거 적용시켜보고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기 안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 영어 일기 써라 뭐 이러면서 쓰기 뭐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 이런 데서도 일을 해서 메일 쓰기도 하고 계약서 작성도 해보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실제 뭐 비즈니스 할 때 쓰는 영어 실제로 말로 하는 게 글로 쓰는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쓰기에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쓰기는 사실 예를 들면 그 뭐죠? 그쵸. 말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쓰시면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그 분이 지금 실시간 방송을 보지는 않을 건데, 그쵸. 실명을 또 말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학생이었던 학생 중에 부산에 있는 학교 중에서 뭐 괜찮은 학교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이제 다른 학교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영어로 적었는데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한두는 아니긴 하지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말하기도 좀 잘하게 됐고 실제로 이번 뭐 이제 전체 수석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석을 해서 졸업을 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부탁을 했던 자기소개서를 봤어요. 쓰기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와, 완전 엉망이에요. 제가 이거를 수정을 해주고 나서 약간 그래도 제 입장에 저도 한국말 사람이니까 저는 또 쓰기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바꿔주고 틀린 것도 고쳐주고 했는데 원어민 친구한테 좀 첨삭을 부탁을 했어요. 내가 혹시나 고쳐준 게 조금 뭐 안 맞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냐 이러니까 뭐 그 한두 개 고쳐주더라고요. 원어민 친구가. 근데 원어민 친구가 보더니 처음에 고친 거 말고 고치기 전에 그 원본을 보더니 얘 누구냐고. 얘 뭐 하는 애인데 이렇게 못 쓰냐고. 근데 그 원어민 애가 얘 뭐 하는 애인데 이렇게 못 쓰냐라고 했던 사람이 영문학과 수석을 했던 친구의 글솜씨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친구의 글솜씨가 없다라고 해서 저는 이 친구가 레벨이 낮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쓰기라는 것은 실제로 말하는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뭔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뭔가 문법도 어려운 걸 써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문장이 좀 이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말하기보다 더 어려운 게 쓰기다.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해요.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많이 하시다 보게 되게 되면 영어 글을 쓰는 기자분들, 그죠? 기사를 쓰는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쓰면 안 되고 같은 구조를 반복적으로 쓰면 안 되고 내용별로 단락이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 쓰는 특유의 문장 구조들이 있어요. 말할 때는 쓰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고, 단어들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들은 사진 올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기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사진이 어떤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어들, 글에서만 쓸 법한 단어들을 또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쓰기에 특화되신 분 말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영어를 쓰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쓰기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목표가 취직이고 뭐 남한테 평가를 받는 거다 하시게 되면 최대한 말하기에 집중을 하시고, 말하기를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듣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은데, 비율로 보게 되게 되면 말하기 5, 그 다음에 뭐 듣기 1 정도 시간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듣기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또 올려드렸죠. 그렇죠? 그 방법대로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면 제 생각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뭐 2주 이내 기사 한 개나 한 달에 한 개 정도만 하시더라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쓰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쵸? 뭐,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IELTS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거 가르치겠다, 선생을 하겠다, IELTS 시험에서 뭐, 진짜 뭐, 영주권을 딸 정도의 그 점수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또, 라이팅을 따로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그런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경험 위주 끝물에 하라는 것은 그만큼 말하기 훈련, 그쵸. 경험, 그쵸.